자, 동적 평형란은 문제 풀어봅시다. 1번. 가역 반응은 가역, 비가역 반응은 비가역 적어봐라. 1번.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 연소 같은 거, 세포가 노화되는 거, 또는 기체 발생하는 건 주로 비가역, 요거는 비가역. 염화 코발트나 이런 것들이 물을 붙잡았다 놨다 하는 건 가역 반응이라고 했죠. 이거는 가역 반응. 염산과 수산화트륨 중화 반응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비가역 반응. 자, CO2를 많이 포함한 물을 만나서 석회석이 녹으면 석회동물. 다시 석회석으로 굳어지면 종유석, 석순, 석주. 이건 무슨 반응? 가역 반응. 마그네슘과 염산, 금속과 산의 만남, 무슨 기체? 수소기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주로 무슨 반응? 비가역 반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2번.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반응 찾으라는 문제입니까? 가역 반응이 아니라 무슨 반응?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니까 비가역 반응 찾으라는 거죠. 1번 기억. 염화 코발트의 육수화물은 무슨 반응입니까? 이거 가역 반응이니까 답이 안 되고요. 염산과 수산화 칼륨 수용액의 중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니까 맞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에 앙금 생기는 반응 아까 뭐라고 했죠? 비가역 반응. 해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푸시면 된다. 3번. 화학 반응 평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하고요. 옳지 않은 건 X 하라. 자, 쌤이 아까 화학 평행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이란 말 자체가 가역 반응이죠. 그리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A가 B 되는 반응이라고 하면 동시에 B도 A로 바뀌니까 A도 있고 B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생성물과 반응물이 공존해야 된다. 반응이 멈춘 상태 아니다. 반응하고 있다 열심히. 다만 속도가 같아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저 3번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사실 3번이 맞는 말이면 4번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A가 한 개 없어져서 B로 바뀔 때 B가 한 개 없어지고 A로 바뀌니까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OOXX. 자, 4번. 동적 평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기억. 밀폐 용기에 물을 넣고 상평행, 여기서 말하는 상평행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상은 고체, 액체, 기체 말하는 겁니다. 상평행에 도달하면 물의 양은 일정히 유지된다. 아마 기억 상태는 물이 수증기가 된다면 물과 수증기 사이의 상평행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것과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게 같을 테니 물의 양은 일정히 유지가 되죠. 결국 반응물과 생성물이 농도 또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열린 용기에 들어있는 줄 거세요. 열린 용기. 열린 용기라잖아요. 열린 용기. 열린 용기에서는 있잖아요. 자, 물이 수증기로 바뀌었어. 그 수증기를 붙잡아 둬야 수증기가 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증기가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성물이 아예 사라져버리니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 지나면 동적 평행에 도달 못하죠.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 물을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조금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겠지만 운동장 한가운데 물을 한 컵 떠놓으면 물은 그냥 없어집니다. 왜? 열린 용기이기 때문에. 됐죠? 포화용액은 뭡니까? 포화용액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용액은 용해도로 치면 최대한 녹았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그 부피 안에 가질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한 가졌을 때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했을 때? 녹는 속도와 석주 속도 같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같을 때가 평형이죠. 그러면 포화용액은 뭐 했을 때입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니까 맞는 말이죠. 답은 뭡니까? 기억 이것이니까 3번이 답이 된다. 5번 한번 봅시다. 강철 용기 속에서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N2 하고요. 누가 만난 겁니까? 수소 H2가 만났죠? 그래서 뭘 만들었습니까? NH3를 만들었고요. 뭐 개수 맞출까요? 여기 2를 곱하면 수소가 6개 되고 여기 3을 곱하면 되죠? 개수는 일단 다 맞았습니다. 만약에 이 반응이 뭡니까? 비가역이었다면 얘들 둘이가 몽땅 사라지고 얘가 다 생길 겁니다. 근데 그림 보세요. NH3 있죠? N2가 있죠? 근데 여기 누구도 있습니까?
H2도 있죠. 반응물이 아직 남아있는데 왜 더 반응 안 합니까? 반응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들 둘이 만나서 이걸로 바뀌는 속도와 NH3가 분해돼서 수소와 질소가 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세 가지 물질이 다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역 반응이 아니면요, 절대 얘들 둘 다 남아있는데 더 생기지 않는다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건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고요. 역시나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 했다? 평형에 도달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 NH3 생성과 분해는 가역적으로 일어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평형에 도달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비가역은 평형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용기 속의 수소 분자수는 일정히 유지된다. 수소뿐만 아니라 세 개 다 뭡니까? 평형이라면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왜? 생성되는 양과 분해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용기 속의 기체의 압력은 일정히 유지된다. 농도 뭐 등등 다 뭡니까? 일정히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왜 압력을 물어보냐면요. 이 압력이 사실은 기체의 압력은 뭐에 비례하냐면요. 기체의 분자의 수에 비례하거든요.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얘의 기체수, 수소의 기체수, 암모니아 기체수가 일정하죠. 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압력으로 돌려서 물어본 겁니다. 한테 잘 모르겠으면 평형은 뭡니까? 뭐든지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반응은 아마도 물이 뭘로 바뀌는 반응이 정반응이겠습니까? 수증기로 바뀌는 방향. 이게 정반응이고요. 수증기가 물 되는 게 역반응이겠죠. 볼까요? 3개가 증발할 때 1개가 응축되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른 겁니다. 3개가 증발할 때 2개가 응축하니까 역시나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 빠르거든요. 둘 다 불포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3개가 증발할 때 3개가 응축하니까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 같으니까 이때가 화학적으로 뭐 일어났을 때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다. 그럼 지금 3개의 그림을 봤을 때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일어난다가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물의 증발 속도, 이게 바로 정반응 속도거든요.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역반응 속도거든요. 아직까지 정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맞는 말이죠. 다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 말 바꿀까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같다. 말 바꾸면 평형에 도달했다. 맞는 말이죠. 4번. 물의 증발 속도는 갈수록 느려진다라고 했는데 5개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래프 보여줬죠? 온도를 바꾸지 않는 한 또는 압력을 굳이 변화시켜주지 않는 한 정반응 속도는 뭐 하다고 했습니까? 항상 같다고 했죠. 이렇게. 물론 물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정반응 속도는 같은데 뭐가 따라잡는 겁니까? 이렇게. 응축 속도가 따라잡아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의 증발 속도는 가와 나와 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빨라지는 겁니까?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응축 속도는 다가 가장 빠르다가 맞는 말이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 이 문제 답이 된다. 조심하세요. 증발 속도 느려지는 거나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림 보세요. 3개 증발하는 양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7번 봅시다. 설탕을 물에 녹여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그 말은 자, 설탕을 물에 녹인다는 건 설탕하고 이게 용질이죠. 용매인 물이 만나서 용액인 뭐가 되는 겁니까? 설탕물이 되는 거고요. 이 설탕물에서 다시 설탕이 섭출되는 게 역반응. 그리고 이 속도와 즉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석출 속도 같은 게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기억. 그러면 일정한 걸 보기 위해서 골라라. 동적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석출 속도가 일정하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해되는 설탕 분자수도 똑같죠. 평형 상태가 되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요. 녹아 들어가는 양과 석출된 양이 같으니까 뭐도? 설탕물의 농도도 같죠. 그리고요. 고체 상태인 설탕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왜냐? 반응하지 않아서 똑같은 건 아니고요.
얘가 녹아 들어간과 동시에 석출되니까 뭐하다? 똑같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하십니까? 잘 모르겠으면 평형은 일정한 게 맞는 겁니다. 됐죠? 8번 볼까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었을 때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그랬죠? 똑같은 얘기죠? 보세요. 3개 녹아 들어가고 3개 녹아 들어가고 3개 녹아 들어가고 있죠. 아까 마치 증발 속도가 계속 유지했던 것처럼 역시나 정반응의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속도는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똑같습니다. 다만 석출 속도가 1개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되면서 바로 요 지점이 뭐가 된다? 동적으로 평형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반응 속도가 따라잡아서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기억. 다에서 설탕물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냐? 녹는 양과 석출되는 양이 똑같으니까. 물에 용해된 설탕 분자 수는 자 보세요. 아직까지 녹는 양이 더 많죠? 아직까지 녹는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가와 나를 지나면서 다까지는 계속 녹아 들어가는 양이 많은 겁니다. 다만 다점 이후로는 녹아 들어가는 것과 석출되는 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석출되는 게 더 많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용해된 설탕 분자 수는 나하고 다를 비교하면 누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까? 다가 더 많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프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녹는 양이고요. 이게 뭡니까? 석출되는 양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쯤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녹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녹아 들어가는 양과 석출되는 양의 차이니까 이만큼 녹아 들어가 있고 이만큼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에서 다로 가면서 계속 뭐 한다? 녹아 들어가니까 다가 설탕이 더 많이 녹아 있어야 된다. 설탕의 석출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면서 따라잡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석출 속도는 어디로 갈수록? 다로 갈수록 빨라져야겠죠. 됩니까? 답 뭡니까? 기억만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됐죠?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정에 물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녹지 않는 염화나트륨이 B컵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럼 이 상태를 뭘 설명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녹아 들어가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은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녹아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녹아 들어가는 게 멈추는 건지 아니면 녹아 들어가긴 녹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석출되는 양이 같아서 마치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질량수 23짜리인 나트륨이 포함된 NaCl로 일단 포화를 만듭니다. 즉 동적 평형에 도달을 시킵니다. 그래 놓고요. 질량수 24짜리가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한번 녹여보는 거죠. 그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만약에 진짜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면 바닥에 깔리는 건 100% 누가 깔려야 됩니까?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NaCl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100% 바닥에 깔려야 됩니다. 근데 결과를 봤더니 어떻더라? 분명히 용액 속에 NaCl 23짜리를 가지고 포화를 만들어 놨죠. 그 다음 포화 상태에서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을 집어넣었더니 바닥에 석출된 거에 뭐가 보이더라? 질량수 23짜리 NaCl이 포함된 게 석출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포화 상태로 도달을 했지만 질량수 24짜리 NaCl을 집어넣어주면 뭐 한다? 녹아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롭게 넣어준 질량수 24짜리가 녹아 들어가서 용액으로 가고 용액에 녹아있던 질량수 23짜리 NaCl이 뭐 하고 있다? 석출된다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과정을 충분한 시간 동안 반복을 했다면 아마 용액 속에 녹아있는 건 23짜리도 있고 24짜리도 있을 것이고 석출된 것도 어차피 랜덤으로 석출되고 녹아 들어가니까 석출된 거에도 뭐가 있을 것이다. 23짜리와 24짜리가 모두 들어있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진짜 동적 평형에서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니? 그거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가에서 염화나트륨의 용해 속도는 가가 뭡니까? 평형 아닙니까? 석출 속도보다 느리다. 틀렸죠. 왜? 가는 뭐니까? 평형이니까 같죠.
동쪽 평행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녹는 속도와 석출 속도 같으니까. 디귿. 나 이후에 그러니까 평행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질량수 24짜리 나트륨을 집어넣은 상태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24짜리 녹아들어가고 23짜리 석출되고 또 24짜리 녹아들어가고 23짜리 석출되고 때로는 24가 녹아들어가면 앞서 녹아있던 24짜리가 석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 표시된 24짜리로 표시된 NA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랜덤이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다. 답은 뭐다?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 실험 무슨 실험이라고요? 진짜 동쪽 평행에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일정한 온도의 밀폐 용기 속에 젓갈색의 이산화질소. 이게 젓갈색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젓갈색이다. 그리고 N2O4 사산화 이질소가 무슨 색이다? 무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행에 도달했다. 즉 이게 이걸로 바뀌는 속도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마 색깔이 일정히 유지되겠죠. 색깔이 일정히 유지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변함이 없다. 반응 안 해서? 아니죠. 반응을 하는데 속도가 같아서. 기억. N2O4의 생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같다. 평행이니까 문제에서 평행을 했으니까. 용기 속에 무색의 물질만 존재한다. 틀렸죠. 만약에 무색의 물질만 존재한다면 뭐만 일어나는 거죠? 정반응만 일어나니까 그건 비가역이 되는 거죠. 비가역에서는 평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항상 평행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하면서 일정히 유지가 된다. 용기 속 NO2의 농도는 일정히 유지된다. 맞는 말이죠. 왜냐? 분명히 NO2가 없어지긴 없어지거든요. 왜? N2O4로 바뀌니까. 다만 N2O4에서 다시 NO2로 되는 양이 같기 때문에 뭐 한다? 일정히 유지된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풀이 이 정도까지 하시고요. 내용 잘 정리해서 내용을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뒤에 내용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